안녕하세요. 이매진 이재용의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재테크 채널 셀코TV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경제적 자유를 이룬 슈퍼 개미들의 대명사, 부러운 인물이죠. 네. 준이들의 롤 모델입니다. 네, 냉철TV 박홍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요즘 어쩜 이렇게 몸이 점점 슬림해지면서 탄탄해지는 거예요? 뭐 아니, 그러니까 운동하세요? 인상도 굉장히 네. 샵하고 멋있어지셨어요. 뭐, 또 무안해 하신다. 네, 뭐 똑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슈퍼개미에는 많이 부족하고요. 예, 그냥 뭐 행복하게 사는 주식 투자자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뭐 행복한 개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네. 지금 전쟁까지 난 상황이라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선생님 뵀을 때도 약간 이런 비슷한 질문 받았었는데요. 지수는 그때 이후로 네. 조금 올랐지만 개별 종목들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때 이제 반대 매매가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네. 정말 그 불안에 떨던 분들 중에서 이제 시장에 퇴출되는 사람들이 나온 다음에 그 뒤로 사실 뭐 그 오미크론이 더 잠잠해진 것도 아니고 네. 거기다가 이제 전쟁까지 발생했으니까 그 차트를 안 보고 상상을 하면 주식은 더 내려가 있을 거고 훨씬 더 지금 불안해할 상황이라고 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시장은 안 그래요. 시장은 올랐어요. 네. 오늘도 올랐어요. 오늘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미국도 지난 밤에 많이 올랐고요. 정말 희한한 현상이에요. 이 불확실성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선반영이 됐고 네. 그리고 이미 이제 전쟁이 나기 전에 이 제가 보는 시각은 그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메이저 자금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네. 여기서 좀 밀어붙여서 이렇게 시장에 퇴출시킬 사람들은 퇴출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전쟁은 제가 볼 때 돌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사실은 팔 사람들은 다 팔았고 개별 기업의 이익은 나오는 상태여서 전쟁 그 이제 오미크론이 정점에 시장에 영향을 미친 다음에 오르다가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좀 조금 빠지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미리 겁먹고 파신 분들은 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여기서 겁을 먹는다든지 화가 나서 이제 그냥 그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판단을 하면 이게 화낼 일이 아닌데 참 스스로 화가 나요. 네. 판단하면 흔들 일이 아니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네. 기억이 나는데 저도 작년 7월을 기점으로 계좌가 빠졌어요. 네. 근데 시장 빠진 것보다는 좀 잘 버텼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악재들이 여기서 이제 전쟁이 크게 번지는 거 말고는 제가 볼 때 리스크가 크게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시장이 올라가면 네. 다시 전고점 금방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산의 전고점이요. 근데 이제 개별 종목을 요즘 이렇게 보면요. 네. 막 하루에 20몇 %씩 막 오르는 게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이게 요즘에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뭐가 있어요? 그동안도요, 작년 하반기에도 NFT라든지 뭐 이런 거 특정 기업들이 그렇게 막 상한가 가고 하는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네. 굉장히 뭐랄까요, 좀 성장주의적인 거, 그리고 약간 꿈과 희망이 있는 것들만 그렇게 올랐고요. 저희가 이제 선거도 있고 그동안에 좀 눌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섹터들이 뭐 건자재 같은 것도 되게 유명하다고 생각해요. 원자재? 건자재. 건설 자재 같은 건설 자재들. 근데 최근에 막 오른 건 조선해양 에너지 이런 것들. 그건 이제 그 LNG가 원래 좋아요. 원래 이제 시스템 에너지 체계가 이거는 제가 이제 방송 처음 시작하고 3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에너지 체계가 그 LNG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LNG 선 관련한 그리고 그 환경 규제에 있어요. IMO 2020이라는 그 배도 이제 좀 친환경 배로 바뀌는 그거에 이제 조선 모멘텀에다가 최근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이제 저희가 그 중동에서 실어 날라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러시아는 유럽으로 육로가 있어요. 러시아랑 중국은. 근데 그쪽은 이제 배로 날라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미국 쪽도 천연가스 꽤 많은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 미리 다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조선을 얼마나 발주할지는 그 터미널의 규모를 보면 조선 발주량이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꽤 예전부터 예정돼서 턴어라운드 해서 그 LNG 추진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모멘텀이 있는 상태에다가 이번에 최근에는 그 전쟁으로 인한 좀 관심, 더 앞당겨졌군요. 네, 관심이 원래 사람들이 관심이 모이면 값을 좀 더 쳐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건설 저도 들고 있었는데 네. 저는 정리했습니다. 그 건설 자재주들이 급등을 했었어요. 예. 급등한 다음에 정리하셨다는 건 더는 안 갈 것 같은 더 거예요. 갈 것 같아요. 근데 왜 정리? 다른 거 사고 싶어서. 그리고 다른 걸로 씩 내면 그 조선해양하고 에너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걸 추격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안 하고요. 제가 이제 조선주를 제가 2020년 방송을 시작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좀 수익을 꾸준히 냈었어요. 이번까지 하면 조선 쪽에서는 한 번도 실수 없이 꾸준하게 수익을 낸 것 같아요. 한 5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또 와요. 네, 또 제가 한번더 원하는 보니까? 네, 제가 원하는 그런 또 구간이 와요. 네. 기회를 잡아야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떨어졌다고 또 샀는데 이게 장기로 불황될 게 이제 1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어려워. 네.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를 이해를 하면 네. 여기는 안전 구간이다 하면 안전 구간에 들어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선에서 그건 제 전략이고 네. 이게 뭐 투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전략이 맞죠. 냉철 전략인데. 저는 이게 안전하고 편하네요.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한두 번 모신 것도 아니고 저 얘기들 뭐 똑같진 않지만 정말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우리한테 얘기해 줬는데 아니, 근데- 정말 못 알아들어. 아니 근데 되게 어렵거든 이게요. 쉽지 근데 않아요. 그 얘기를 냉철히 얘기하면은 쉬워요. 아이고 이렇게 하시면 어, 되고요. 뭐 다 어디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아니 근데 이제 그거 우리가 3월에 눈여겨볼 만한 이벤트들이 제법 여러 개가 네, 있었어요. 중요한 달이에요. 근데 이제 바로 목전에 있는 것이 3월 대선? 9일 대선이에요.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대통령이 되면 이제 그 흐름이 바뀌면 뭔가 또 이렇게 주가나 경제가 꿈틀꿈틀하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대선 후에 굉장한 변화가 와요. 대한민국은 엄청나요. 미국 시장은 안 그렇거든요. 네. 미국은 크게 뭐 대통령으로 인해서 시장이 변화하는 정도는 아닌데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해요. 네. 저희 지금 정부가 들어서거든요. 전통적인 기업들이 장기간 좀 하락했어요. 네. 힘을 못 받고 이익이 늘어도 주가는 빠지는 기현상을 많이 좀 긴 시간 나왔는데 그러면서 코스닥 기업들이 엄청난 시세를 냈어요. 코스닥에 특히 바이오. 왜냐면 이제 또 정부가 들어서서 코스닥 활성화, 성장주 중에서 특히 바이오가 엄청난 시세를 냈거든요. 네, 지금 정권 초기에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힘을 못 쓰고 하락에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오죠. 다시 오겠죠.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네.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축포를 한번 증시에서 쏴주지 않습니까? 한번 딱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도 선생님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 저는 그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이 되게 저렴해요. 전통적인 이제 현금을 만들어내는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 해외 기업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돼요. 저렴한 가격이라는 거는 회사가 버는 수익 대비 시가총액이 낮게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정상화가 되면 시세가 꽤 나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2년을 봤을 때 그 상반기 쪽보다는 하반기 쪽에 좀 무게 중심을 두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냉철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상반기 쪽부터 슬슬 이제 선반영돼서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1월이 제 생각 이하로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놓는 계좌 하나가 있거든요. 1월엔 힘들었으니까. 1월이 마이너스 4.4% 났더라고요. 그리고 2월이 플러스 한 1.9% 거의 2% 정도로 좀 회복을 어느 정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3월 왔는데 지금부터 좀 괜찮을 거라고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항상 전통적으로 대한민국 시장은 좀 상반기에 좋아요. 상반기? 예, 하반기가 안 좋고? 네, 하반기 가면 이제 양도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금 연령대별로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네. 이게 이제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방식이 있습니까? 50까지는 네. 50까지는 같은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넘어가게 되면 저는 이제 20살에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이제 23년 차가 네. 됐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투자 방법이 바뀌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자산 사이즈에 따라서 뭐 좀 바뀐 거지 기본적인 철학은 뭐 바뀔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나이가 이제 들면 들수록 노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인 줄 거를 예상을 해서 그리고 그 주식에 대한 시간 쏟는 거에 대한 것도 좀 더 줄이고 저는 이제 한 50 넘으면 은퇴하고 이제 세상을 좀 더 즐기는 데 더 포커싱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 생각인데 그래서 좀 더 안 쳐다보고도 굴러갈 만한 자산군으로 해놓을 것 같아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종목으로 예를 들면 뭐 너무 쉬운 뭐 코카콜라 같은 거라든지 그런 자산군으로 바꿔놓고 그냥 거기서 그 기업들이 이 배당해 주는 걸로 이제 뭐 생활을 하는 전략으로 할 것 같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주고 나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차곡차곡 쌓이는 돈으로 생활하고 그런 식으로. 젊었을 때는 좀 성장률 비중이 좀 있다 하더라도 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좀 성장률 비중을 좀 더 낮추고 네. 배당으로 기업의 그러니까 네. 비즈니스 안정성은 있으면서 또 주주 환원이 잘 되는 기업으로 좀 더 비중을 높일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박 선생님은 20대부터 해가지고 자타공인 선수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50대 때 하필이면 이제는 노동으로 내가 버는 돈이 요만큼 줄었으니까 주식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주린이의 대열에 합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50대 중반 이후부터는 지켜야 될 텐데 거의 투자를 시작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저는 이제 투자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투자도 지키는데 네. 그냥 지금 주린인데 들어가도 조금 더 그러니까 수익보다는 안정성에 포커싱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늦게 투자하신 분들은. 그리고 나이가 들면 겁이 많아져요. 맞아요. 네, 겁이 많아지고.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네, 겁이 많아지고 이게 생각의 폭이 좁아지고. 줄어들어요. 그거 이제 뭐 제가 제 생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게 뭐 검증도 하고 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나이가 들면 겁이 많아지고 생각이 좁아지겠구나를 인지를 하면은 그래도 그쪽으로 가는 거를 조금 더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감안해서 겁이 안 나는 투자를 해야죠. 그러면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해보시니까 요것만큼 하면 안 되겠다. 나도 이제 처음 주식하는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요거는 내가 안 했을 것이다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참 그래도 운이 좋아서 크게 막 했던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2012년도 NC소프트 산 적이 있는데 네. 초반에 너무 배팅을 세게 때려가지고 좀 기다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했어요. 그쵸 가진 자산에 좀 많은 부분을 넣었죠. 예, 해서 생각해보면 한 특정 종목의 비중을 많이 늘리는 거, 예, 그거 아니 근데 너무 그렇게 해서- 편향되게 투자하는 아니 근데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게 그렇게 해서 또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수익을 내잖아요. 예, 예, 그게 하나 그렇게 틀린 건데 레버리지를 또 저도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남들한테 얘기하면 제가 주변 사람들 보면 다 레버리지에 죽더라고요. 대출, 그 주식 담보 대출, 좀더 신용, 욕심을 내죠. 예, 신용으로.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가치를 알아요. 제 주변에 이제 잘못되는 케이스를 보면은 이 회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좋다는 건 알아요. 근데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사고 싶은데 돈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또 담보로 끌어다가 또 그걸 사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상상도 못할 가격으로 가면서 휴지가 그러니까 통장이 깡통이 되는 휴지가 된 건 아니죠. 그 통장이 깡통이 되는 케이스들을 여러 번 보면서 과도한 레버리지는 쓰지 말라는 거를 이제 얘기해서 저는 쓴 적은 없어요. 오늘은 월드컵을 한번 가보죠. 네. 16강부터 이상형 해서 월드컵. 네. 1등까지 한번 가보죠. 네. 계속 누가 네. 선택을 받는지. 건설, 현대산업개발과 자동차, 기아차입니다. 저는 기아.
아, 기아를 선택하십니까? 네. 자, 다음 원전 한국전력하고 화학 DL 케미컬입니다. 네. 아 어렵다 이거. 어려운데 한전이요. 아, 한전입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다음 의료기기 클래시스하고 호텔 관광 파라다이스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파라다이스요. 아, 파라다이스. 저는 클래시스를 더 비중 있게 들고 있어요. 근데 선택은 파라다이스를 하겠습니다. 아, 파라다이스를 선택하신 거예요? 네. 건자재 KCC 엔터 하이브 KCC. KCC 음식료 오리온 정책 GS건설 저는 오리온 선택합니다. 오리온을요? 네. 통신 SK텔레콤 게임 NHN 저는 SK텔레콤. 아, SK텔레콤 플랫폼 카카오와 반도체 삼성전자 아 이거 어렵네. 어려워요? 네. 나 의외로 카피탈인 줄 알았는데 저 삼성전자 선택. 아, 예. 메타버스 CJ ENM 유통 이마트 이마트요. 네, 그래서 16강 끝났습니다. 여기 저 지금 선정이 안 된 것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안 된 거요? 예. 현대산업개발은 회사는 참 너무 좋았는데 네. 악재값이 반영이 되긴 돼 있어요. 그 악재값 그리고 그게 아직 불확실해요. 완벽하게 어떻게 낼지. 그것도 이제 이미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닐 때는 얼마 손해, 요 아닐 때는 얼마 손해, 요 아닐 때는 얼마 손해도 나왔고, 그다음 신규 수주할 때 요즘 그 현산이 되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신규 수주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냥 저걸로는 하기 어려우니까. 네. 그런 것도 이익단에서 좀 영향을 미칠 거고. 네. 그래서 싸긴 한데 다시 예전의 그 가격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네. 그래서 네. DL 케미컬이요. 그래서 네. 네. 그 다음에 DL 케미컬. 회사 수익이라 여기는 이제 화학회사인데 네. 저렴해요. 근데 이제 사실 화학 산업이라는 거가 뭔가 개별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적재적소에 캐펙스 투자를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수요하고 얼마나 맞아 떨어져 나가느냐인데 우선 지금 화학주들이 DL뿐만 아니라 다 저렴합니다. 클래시스는요? 뭐 지금 너무 상황이 좋은데 최근 좀 올랐어요. 네. 저는 이제 조금 좀 수익이 나는 선인데 하이브는 또 좋지 않아요? 좋은데 저는 시가총액이 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비싸다. 예, 굉장히 뭐 너무 좋은 회사고 네. 진짜 뭐랄까요 좀 성장주의 대표적인 거 그래서 정말 대중들이 좋아하는데 확실히 그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너무 제가 원하는 가격하고 좀 괴리가 좀 그렇군요. 있어요. 네. GS건설 선거 끝나면 아파트 많이 네, 짓겠다. 그래서 지금 건설주들은 저는 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GS건설이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데 뭐 나쁘지는 않아요. GS건설이 나빠서 제한 건 아니고요. 아, 예. NHN. NHN도 사실은 회사 지금 뭐 매출액 대비했을 때 인터넷주 중에서는 저렴한 가격군인데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까 다른 것들 그냥 떨어져요. 네. 카카오. 카카오가 정말 비즈니스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예전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두 개였네, 두 개. 첫 번째는 가격이 비쌌다는 거. 네. 두 번째는 너무 내수주라는 거. 그래서 원하는 가격이 오면 사겠다 생각했는데 9만 원 언더가 제가 원하는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편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저렴한 가격이라 그냥 괜찮은 가격대, 저렴하다기보다는 괜찮은 가격대에 강력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삼성전자랑 비교를 하니 약간 좀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다른데 수익은 그 주가 움직임은 훨씬 더 삼성전자에 비해서 탄력적으로 카카오가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들고 배당 받으면서 편안하게 가기에는 삼성전자가 많아서 나보고 하나 선택하라면 그런 좀 장기적으로 편안하게 하는 건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CJ ENM 있네요. 이번에 이제 그 사업 보고서 나온 거를 봤는데 작년도는 어떻게 잘 막았는데 올해 성장에 대한 부분, 올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 좀 물음표인 부분들이 있어서
나쁘지는 않고 지금 주가도 저렴하긴 한데 결국은 근데 그 기업들이 좀 성장할 때 사실 모멘텀이 많이 붙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크게 수익 볼 자신이 없는 크게 수익 볼 자신이 없어서. 네. 근데 박 선생님은 네. 저 종목이 하나 들어가면 네. 몇 퍼센트 정도 보고 들어갔어요? 그게 다 달라요. 아, 네, 지금 종목별로? 가장 많이 수익 난 건 200% 이상 수익이 나고 있음에도 지금 들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뭐 진짜 한 20% 수익 나고 파는 경우도 있고. 네. 그 기업별로 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리고 한 번에 다 파는 건 아니고 이제 또 분야에서 샀다 팔았다 그 리듬을 탑니다. 이거 이 가격에는 너무 비싼데 하면 줄이는 거고 이 가격대는 좀 싼데 하면 계속 사는 거고. 저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 예전에 나와서 방송했던 것들. 그때 제가 얘기했던 가격선에서 크게 빠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 좀 하락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우리 저기 선생님은 기아차 얘기하셨고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번에 하락한 데다가 러시아 사태까지 겹쳐서 왜냐하면 러시아 익스포저가 있어요. 벨라루스에도 뭐 대리점이 조금 있고 우크라이나도 나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원체 조금인데 러시아는 그래도 완전 무시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긴 하는데 기아차 자체의 이익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저 비중을 늘리고 있는 회사. 그래요? 네네네. 저는 그때 조금 올라서 팔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수익 나셨어요? 네, 수익 조금 났어요. 네네. 네. 그래서 다시 좀 덤벼봐야 되겠네. 자, 지금 8강 들어가겠습니다. 네. 기아차와 삼성전자. 네. 어딨네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자, SK텔레콤하고 이마트입니다. SK텔레콤이 그 배당이 편안하게 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배당 성향도 높아서 이제 여기는 이제 성장 산업은 아니고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주주 환원에 좀 신경 쓰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꼬박꼬박 돈 주니까 편안하게 들어가면서 여기 저 회사 성장하는 것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네. 한국전력하고 KCC예요. KCC가 하겠습니다. KCC. 파라다이스하고 오리온입니다. 그럼 오리온 하겠습니다. 초코파이 잘 팔리네. 아니 지금요 이제 딱 이제 뭔가 되려고 하는 타이밍에 여기가 러시아 성장률이 2자릿수예요. 러시아에는 네. 정 해가지고 초코파이가 끝내주게 팔린대요. 러시아 너무 좋아한대, 저거. 오리온이 러시아가 이제 성장률 탑이 지금 베트남하고 러시아 중에 한 축인데 성장 파트인데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물건 나간 거 대금 결제랑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 우리 군인들이 키운 기업이에요, 오리온. 초코파이. KCC는요? KC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자재 기업의 뭐 대장주죠. 뭐 페인트도 있고 샤시도 있고 한데 주택 공급은 이제 본격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수익이 올해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저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저런 회사가 지금 가격이면은 괜찮아요. 시가총액 대비. 한국전력도 참 보면은 그동안 한 주주분들 한 5, 6년 고생하셨을걸요. 네. 왜냐하면 한국전력이 이제 상장은 돼 있어서 상장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운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이익이 좌지우지되는 그리고 주주 환원이 좌지우지되는 그냥 주주들은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의 기업이거든요. 국영기업 분위기잖아요. 국영기업이 사실 이게 상장을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거의 뭐 주주들이 왜 들고 안 일어나는지 뭐 이해 안 될 정도로.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주식 문화라는 게 뭐 희생이 좀 당연화되는 거고 그 희생을 가지고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게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는 지금 그런 문화여서 그런데 이제 좀 바뀔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고요. 팔 사람들 중에 그게 지쳤던 사람들은 이제 다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올 악재는 악재가 앞으로 없다는 게
그게 장점인 회사인데 근데 참 반영 안 되는. 근데 그게 아니 커요. 그게 긴 시간 저는 몇 년 뒤에 보면은 한국전력이 이렇게 됐어? 할 수 있는 그래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저 MB 정부 시절에는 이제 전력 가격 현실화로 해가지고 한전도 주식회사인데 무슨 희생을 하냐. 여기 흑자가 대단했었죠.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흑자 기업으로 나오면서 그 기조가 유지되면서 주가가 장기간 몇 년 동안 이렇게 크게 올랐었어요. 크게 올랐었는데 그게 이제 다시 그 올랐던 거를 다시 전부 다 한 5년 동안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뭐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삼성전자는 적정 주가가 얼마인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빚 아니에요? 기업 삼성전자가 지금 저렴한 가격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올 1월에 삼성전자는 저희는 정리를 했어요. 비중을 줄였는데 그때 정말 삼성전자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본 사람은 제가 알기로 저 말고는 없거든요. 비관적은 아니고 그때 다 좋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이제 비관적은 아니었고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그 수요와 공급이 그 일종의 좀 사이클이 있어요. 공급이 확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수요처에서 그 재고 자산을 확 땡겨 놓은 다음에 계속 사는 게 아니고 땡겨 놓은 다음에 좀 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틀린 부분은 저는 사실은 더 크게 디램 가격이랑 디램 가격이 좀 하락할 걸로 봤는데 수요가 생각보다 훨씬 견조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그 사이클을 이해를 못 하니까 지금 회사가 가장 잘 되는 시점에 잘 되니까 눈에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좋다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또 개인들도 우르르 몰렸어요. 그래서 작년 1월이 아마 고점이었을 거예요. 지금 주식하는 개인 투자자 치고 삼성전자 안 들고 있는 사람 없을걸요? 물려 있겠죠. 네, 다 물려. 네, 저희는 수익. 웬만하면 물려 있죠. 일단 삼성전자를 사면서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수익인데 지금은 그 디램 하락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됐고, 근데 나머지 사업부들 보면은 뭐 핸드셋 사업부라든지 가전 사업부는 다 견조하고, 근데 이익의 대부분은 무조건 반도체예요. 반도체인데 시스템 쪽도 견조하고, 이제 가격 그런 것도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도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와주기 시작하면 뷰가 좀 바뀌고. 거기다 이제 삼성전자는 주주 환원도 잘 되는 기업이어가지고. 네, 자, 4강 한번 가죠. 4강 가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 삼성전자가 KCC와 오리온. KCC. 네, 이유는? 저는 사실 오리온은 너무 좋고 사실은 러시아만 아니었습니다. 돌발이 터져가지고 그게 이제 손이 이미 다 집계가 돼 있어요. 얼마 터질지 러시아 쪽 해가지고. 근데 이게 저는 러시아 이게 길게 안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좀 2, 3년 가게 되면 또 거기 이제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데들 돈 다 띄거든요. 그런 것들이 손실 반영이 될 것이고 그러면 굳이 뭐 KCC는 거의 냈으니까. 건자재하고 반도체 삼성전자는 들었으니까 SK텔레콤은 배당도 좋고 괜찮은데. 네. 근데 이제 비교 우위에서 비교 이제 사실은 안전 빵 종목이죠. 이제 안전하게 이제 예금보다 훨씬 낫고 적금보다 훨씬 낫고 거기다가 이제 주식 매매도 가능한. 저희 좀 분할형부터 들고 있어서 사실 수익은 괜찮게 났어요.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하고 지금 주주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 통신회사 중에서 SK텔레콤이 싸지는 않아요. KT나 유플러스 그런 데가 더. 근데 이제 그 회사의 경쟁력하고 주주 환원에 대한 그 가점을 줘서 그래서 통신 중에 저는 SK텔레콤을 주로 이제 좀 하죠. 예. 자, 결승 갑니다. 반도체의 대장 삼성전자, 건자재의 대장 KCC예요. KCC가 있어요. 건자재의 대장 KCC.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둘 다 잘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오늘 사실 보면 주식시장의 흐름이 최근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제가 이제 뭐 방송하고 있으면 이걸 전쟁 날 것도 못 맞추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전쟁을 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 판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시장을 샀어도 수익을 못 냈을 건데 그때 이후로 지금 개별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르는 종목들 이렇게 보면은 대략 이제 시장은 저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를 대략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정권에서 좀 수혜볼 산업이면서 기본 가치도 안정적인 회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우선은 자기 체력이 뛰어나야 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좋아질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그 회사의 성장 곡선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뭐 바로미터랄까? 그게 좀 더 편안한 회사? 네. 그런 회사? 네. 삼성전자는 또 수익이 나겠지만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강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네. 야, 건자재 KCC가 오늘 우승. 네. 알겠습니다. 자, 냉철 TV 박홍일 선생과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